자, 차체 설계 2학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는 이렇게 했던 차체 내부의 시트가 아니고 차체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개발 단계는 1학기 때 설명했던 바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차체에 관련된 사항을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기획 단계에서는 공장 운영 계획, 소비자 시장 조사, 상품 계획안 작성, 사업성 검토, 투자 계획 등이 모두 총망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념 설계에서는 설계 구상서, 그 안에 플랫폼, 차량 패키지, 구동,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 스타일링, 렌더링, 스킨 데이터, 주단면 설정, 모델 확정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주로 요 주단면 설정에 관련된 사항과 모델 확정이 이미 됐다고 가정하고 주단면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한 다음 전체적인 외형을 작성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첫째 스타일링 데이터, 스타일링이라고 보고 카스 데이터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클래스 A 서피싱 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 A 지금 제일 처음에 만든 서피스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형을 그래픽 디자이너, 다시 말하면 차체 설계 디자이너,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아닌 그래픽 디자인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스타일링이 끝나면 이걸 가지고 여기 단면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스 데이터는 전체적인 외형, 크기하고 약간의 굴곡만이 표현이 되어 있고, 디자인으로 가면 파팅 라인, 다시 말하면 부품을 어떻게 자를 건지, 공차를 얼마만큼 갈 건지, 캐릭터 라인은 어떻게 갈 건지 명확하게 해서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의 내용들은 여기는 이미 됐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갈 때 단면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것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스타일링을 하고 클래스 A 서피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디자인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차이는, 스타일링은 외형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스타일링이나 클래스 A 서피싱이나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하고 그래픽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A 서피스가 잘 그려지면 그 다음에 컴포넌트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각 파트별로 가서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여기 컨셉 서피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비클도 있고, 그 다음에 큐빅 모델도 있고, 클래스 A 서피스 말두고, 그래서 결국은 클래스 A 서피스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세 설계로 넘어가면 이제 상세 설계 및 양산 설계를 확인하게 되고 퍼포먼스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 학기 할 것은 개념 설계에서 섹션을 갖고 만든 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조합을 해서 외형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은 현재 어떻게 생산할지, 생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 여러분들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이제 BMW 과정을 한번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차체 엔지니어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전체적인 외형을 그려내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각각이 그렸다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각각의 맡은 부분을 해서 이루어지겠죠. 손으로 그린 것을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렌더링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렌더링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수강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 프리스타일을 배운 사람도 있고 없는데, 프리스타일을 사용해서 내용들을 복사해낼 수도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만들어둔 것을 갖고 그래픽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의장이겠죠. 지금 의장 설계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시트로 했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픽 디자이너가 각각의 형태에 맞게, 차종에 맞게, 개념에 맞게 그려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캐릭터 라인을 입히는데요. 옆에서 드로잉 라인을 딱 그려서 캐릭터 라인을 입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 크레이 모델은 생성할 때 크레이 모델은 3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각 작업자가 계속해서 붙여서 만들었는데 요새는 3차원으로 깎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하고 파팅 라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원거리에서 보이지만 왼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거를 3차원 데이터를 사용해서 깎아서 그랬지만, 부분 이제 사람의 손길이 가서 각각의 캐릭터 라인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플라워링에 대해서 각각의 면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액체 글을 입혀서 형태를 보고, 지금 그래픽 디자인하고 형태가 면의 형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저것은 면의 굴곡을 맞추는 방법이니까 나중에 면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레이 모델에 색깔이 입힌 플라스틱으로 랩핑을 하죠.
저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자면 그 그래픽 아트 스쿨에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 엔지니어링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원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안에 형성되는 것들에 대한 외형이 완성된 후에 후작업, 그러니까 컨셉 디자인에서 이제 실제 작업을 이루어내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그 그래픽 디자인하고 색상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된 다음에 저런 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자에 관련된 이제 그 재질들을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예전에는 저런 과정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 유튜브라든지 관련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런 과정들을 세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상에서 BMW, 벤츠, 뭐 기타 자동차 회사들의 영상들을 확인해서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도어 트림의 그 가죽을 어떤 가죽을 사용할지 아니면 어떤 형을 사용할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커다란 하면서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형태를 보고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차량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대1 배율, 1대1보다 더 큰 배율로 확인해서 볼 수 있고, 요새는 어, 버추얼 리얼리티 VR로도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컨셉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차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 차체를 만들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자동차 차체 역할은 모든 것들의 지지, 일단 서스펜션을 지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고, 편의장치가 모두 다 붙는 몸의 형태를 갖죠. 그래서 영어로도 바디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차체는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거주해야 되고 안전을 모두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체를 만들기 위해 고려할 사항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공기역학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역학적으로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니까 공기역학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드포인트. 하드포인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스펜션 등이 장착되는 장착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은 현가장치와 엔진룸입니다. 근데 최근의 특성은 뭐냐? 현재 동력원이 화석 연료로부터 전기, 다시 말하면 배터리로 전이되는 과정이 있고, 선진국들은 현재 2025년부터 전기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착점이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이제 배터리가 얼마만큼 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고, 그다음 엔진룸의 레이아웃은 이제 모터의 레이아웃으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그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 연료통은 없어지는 대신 그 차체의 바닥이 대부분의 배터리로 깔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 갖고 갈 건지, 그 다음 충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만들어진 차량들도 그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앞에 그 센터 콘솔 빔은 다시 말하면 핸들을 장착하는 가로지름 바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옛날 형태를 갖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드포인트 장착점은 제일 중요한 게 현가 장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엔진룸 레이아웃이 이제 배터리 레이아웃으로 바뀐다. 연료통은 사라진다 라는 게 일단이고, 그 다음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CCB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들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이 바이 와이어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가지 전자제어 장치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핸들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포인트 장착점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충돌 특성이 굉장히 고려되어야 된다.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그 사고율은 점점 떨어지겠으나 그래도 충돌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돌 특성을 만족해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 웨이트의 특성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현재로서는 차체 내 중간 부위를 전부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웨이트 분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진동소음과 내구성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동소음은 화석연료, 다시 말하면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굉장히 외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왔던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 대신 현가장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도로소음이 주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현가장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형태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럼 자동차는 주행하게 되면 굽힘과 비틀림의 영향을 막 받게 되는데, 그럼 공학적인 요소로 굽힘과 비틀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50mm 길이를 가지고 50N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얼마만큼 변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변이는 3 영스 모듈러스 요 값입니다. 힘, 요 길이 값을 갖고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다음 학기에 배우실 FM으로 푸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0.004mm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형을 갖고 가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요 값을 I 값은 12분의 1 BH 3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건 면적은 동일하고 가로 세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변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0.004mm가 변형이 됐는데, 자 얘를 2배로 키웠어요. 아, 2배가 아니라 83mm로 키웠네요. 면적은 동일하지만 얘를 키운 겁니다. 키웠더니 훨씬 더 변형이 작아졌죠. 0.001, 다시 말하면 4분의 1로 변형이 줄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 단면적의 생김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위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형상에 따라서 굽힘과 비틀림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주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단면에란 뭐냐면 구조부재를 부재의 축의 직각 방향으로 자른 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건 크로와상이죠. 크로와상을 절개를 딱 하면 요 면을 보입니다. 그럼 요 형태가 단면이 되겠죠. 자, 그럼 단면은 도면에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른 면은 도면에서 해칭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를 잘랐다는 단면 절단선 표시를 꼭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차원에서 A, 그 다음에 A 빼기 A가 쫙 나오면 여기를 위에서 수직으로 잘라서 그 옆면을 이쪽에서 봤다 라는 걸 표시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단면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자, 이번 기본적인 것은 재료 상관없다. 그 다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형상에 의해서 단면의 특징이 결정됩니다. 형상에 의해서 단면의 특징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크기, 다시 말하면 단면 모양과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공학적으로 어떤 값을 갖는 거냐 하는 거죠. 자, 첫째는 도심을 어떻게, 도심 그림의 중심. 자, 그림의 중심은 이것을 전부 x 절개 잘라서 전체 면적으로 나눴을 때 요 그림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손으로 하자 그러면 전부 사각형으로 잘게 자른 다음 각 면적을 단위 면적으로 만들어서 그 값을 계산하고, 거리 계산하고, 면적은 단위 면적하고 전체 면적 계산해서 도심의 크기를 구했으나,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심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그 사각형, 원형, 삼각형, 2차 포물선, 4분의 1원, 2분의 1원, 중공원, 사다리형 등에 대해서 이미 공식화되어 있으니 사용이 가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손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면 2차 관상 모먼트, 다시 말하면 2차입니다. 2차. 자, 거리의 제곱을 dA, 전체 면적은 적분, 이렇게 되죠. 자, 적분을 하는데 여기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이고 dA 값을 전체를 곱한 값을 단면 2차 관성 모먼트라고 구하는데, 자, 축에 대해서 x방향일 때는 y제곱 dA, y방향일 때는 x제곱 da로 계산하고,
극관성 모먼트는 거리 대 거리와 면적을 곱한 것을 전체 한 것을 다시 말하면 요 두 개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 2차 관성 모먼트를 형태를 보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사각형, 삼각형, 원형. 그래서 도심축 IX인 경우는 12분의 BH 3승, 그 다음에 36분의 BH 3승, X축, 그 다음에 Y축인 경우는 B와 H를 변경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면 계수는 이 형태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값이 되겠고요. 자, 단면 2차 관성 모먼트의 회전 반지름은 도심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기가 도심에서부터 얼만큼 거리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관성 모먼트 회전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평행 축정리는 뭐냐면, 자, 평행 축정리는 도심이 여기 있었는데 축이 이동을 합니다. 기준이 이동을 해요. 기준좌표로 이동을 하면 원래 있던 거리부터 D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 관성 모먼트가 X축에 대해서 D 값이 이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Y에다가 D만큼 이동을 되니까 그거를 전부 전개를 하면 Y제곱 2D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것은, 자, 원래 값에다가 면적 곱하기 이동 간 거리의 제곱을 한 것이 변경된 단면 2차 관성 모멘트 값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구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자, 카티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파트. 자, 여기 아무거나 해주세요. 오케이를 하십시오. 그럼 처음에 모델은 여기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자, GSD 제너러티브 쉐입 디자인으로 가시는데 여기가 표식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쉐입에서 자, 제너러티브 쉐입 디자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한 다음, 자, 여기 XY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원을 한번 그릴게요. 원. 자, 지름은 5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자, 2차 관성 모먼트를 계산하려면 항상 여기가 면이어야 됩니다. 면이어야 되니까, 자, 여기서 채우기, fill, 채우기가 명확하게 되려면 여기 크로즈드 컨투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OK 하시면, 자, 이렇게 관성 모먼트가 이 면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면을 형성한 이유는 2차 관성 모먼트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2차 관성 모먼트는 여기 메저가 있습니다. 메저 측정하기. 자, 여기는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두 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메저드 데이터, 메저 이너셔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시면, 자, 메저 이너셔가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건 3차원 메저입니다. 3차원 메저. 두 번째 나오는 거는 클릭하시면 2차원 메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뭘 할 거냐 라면 쉐입을 찍어라 라고 나옵니다. 클릭. 자, 여기 보시면, 자, 에어리어가 나옵니다. 에어리어. 자, 여기 도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 여기는 제가 여기 중심에서 그렸죠. 중심에서 그러니까 000. 그 다음 이너셔가 아니고 여기는
IXOY가 있는데 요게 RX, RY 여기가 IX, IY입니다. IX, IY. 그래서 얘는 지금 IXY가 없는데 이 없으면 지금 프린시팔 모먼트 이너셔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여기 위아래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 값을 익스포팅 하면 바깥으로 텍스트 문서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여기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테스트 언더바 1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에어리어 GX, Y, Z, 그 다음에 M1, M2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거는 지금 중앙에 있지 않은 거 했었고, 자, 이거는 정해진 값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단면 2차 관성 모먼트에 요 값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자, 스케치를 다시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하이드 하고, 자, 다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XY 평면에. 자, 여기 하지 않고, 자, 임의로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의로 만든 형태에 대해서 자, 자르기 하겠습니다. 어디 갔나?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야 되니까 잘리지가 않죠. 이유는 이게 같은 스케치여서 그렇습니다. 같은 스케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스케치를 자, 다시 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가리고 이 스케치를 가지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로 다시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필이 똑같이 됐네요. 자, 다시 얘를 지우고, 자, 나간 다음에 자, 필로 만들고 다시 요 면에다가 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평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곡선으로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이 이어져 있는지 이어져 있지 않는지는 여기 툴에 가셔서 여기 어널리시스를 가시면 돼요. 섹션 여기에 만약 오픈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들은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나간 다음 다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잘릴 겁니다. 자, 보기를 위에서 보는 걸로 하고, 앞에서 보는 걸로 해야 되네요. 자, 그럼 이것의 극관성 모먼트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2차원으로 누르시고 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면을 선택하면 지금 요게 나타나는 게 요렇게 나타나는 것이 프린시팔 모먼트 축입니다. 모먼트 축. 그래서 얘가 요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요 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가 ix, iy 값을 가면 요거 값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래 알던 기준 xy 축으로 가면 이렇게 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극관성 모먼트로 가면 극관성 모먼트는 요 값과 요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값을 더해주면 극관성 모먼트. 자, 여기에서 요 값 극관성 모먼트라고 하는 것은 ix와 iy를 각각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단면에서 자, 단면을 통해서 2차 관성 구하는 것을 연습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단면에서 단면의 크기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차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형태를 알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에게 한 3, 4주 가량 바자 차량 기술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체를 만드는 기본적인 과정을 연습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규정들이 나옵니다. 목적, 차량 조건, 그 다음에 차체 기준 조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차량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드라이버 구조, 그 다음 멤버의 외경, 그 다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규정들을 전부 숙지해서 이 형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 규정이었고, 미국 규정을 보게 되면, 자, 이건 미국 규정인데 페이지 수도 129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많은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바자에 가서 바자에 가셔서 요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제 컴퓨터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차를 어떻게 만드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정리한 거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자, 크기는 자, 폭이 1600이고 길이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 형태는 여기 보시면 각도가 45도보다 작다. 높이는 120mm 까지 가야 된다. 뒷좌석은 70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대로 하자 그러면 자, 여기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자, 이게 시트입니다. 시트는 각도가 70도입니다. 70도. 그 다음에 규정은 100mm, 반경 100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높이가 200에서 350mm 사이, 그 다음 여기는 300mm, 그 다음에 밴딩을 때는 어떻게 한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두께는 1.5 이상, 그 다음 90mm 이상, 여기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근데 이거는 그 밴딩을 하지 않고 여기 브라켓을 입력할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벨트 고정하게 설치하는 파이프도 있어야 되고, 파이프 규격은 외경은 27mm 이상, 두께는 2.9mm 이상, 굽힌 강성, 굽힌 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굽힌 강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개설된 고체역학을 공부하시면 요 굽힌 강성에 대한 값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형태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게 한국 규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외국 규정이거든요. 미국 규정인데 미국 규정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라. 다음 어디에 있어야 되고 각도는 얼마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멤버는 영상은 외경이 25mm, 두께 3mm. 자, 탄소 함유량이 0.8 이상인 강제를 써라. 세컨더리 멤버는 파이프 외형 형상이 2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스트레이트 멤버는 얼마? 각각의 길이가 다 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형상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형상이 되고, 이 뒤에 각도, 그 다음 전체의 길이, 그 다음에 스몰 밴딩 레디에이션은 150mm 이하로 한다. 그 다음 여기는 크기가 203.5mm 이상이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사람의 등받이는 위에서 117mm 이하. 그 다음 여기는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외형을 그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단위가 인치급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를 밀리미터로 단위로 고치셔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브라켓을 쓸 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국 규정과 외국 규정, 다시 말하면 세 규정과 한국 규정은 규정상의 차이가 참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실 부분은 이 바닥을 얼만큼 할 건지, 전체 크기를 얼만큼 할 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고 그러면 각각의 길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보시고 어떻게 될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자, 이거를 가지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 각도가 70도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규정과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자, 이런 외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이번 주 차에 원하는 건 자, 요 아랫부분하고 자, 요 아랫부분입니다. 여기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을 크기를 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빨간색 친 부분, 빨간색 친 부분만 일단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지면으로부터 120인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요 평면에 위치하면 됩니다. 이거 두 번째는 자, 여기 녹색 부분 요 두 가지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과 여기 등받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규정을 보시고 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차체의 바닥 부분과 윗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여기다가 입력했을 경우에 자, 요거는 위치가 안 맞는데요. 현재 이 위치가 얘랑 맞게 되면 요 발 위치, 다시 말하면 악셀러레이터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없는데 그거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에 악셀러레이터를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차체를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바퀴의 축이 어느 부분에 위치할지를 미리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축의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 1, 그 다음 여기 차축이 어디에 위치할지 설정하시고 타이어의 크기를 결정하세요. 그 다음 여기 바닥면 빨간색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뒤에 있는 등받이는 취소. 자, 등받이 취소. 자, 등받이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25mm가 돼야 되죠, 외형이. 여기 이제 나중에 전부 봉으로 쌓여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다 지우고 얘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중심선이었고 얘는 각각의
25mm 봉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25mm 봉.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봉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가 아니고 여기 있는 스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과 가이드 커브에서 처음에 있는 걸 사용하시려면, 그럼 여기서는 프로파일과 가이드 커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스케치할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케치할 부분을 만드는데 플레인을 사용합니다. 플레인. 여기 노멀 커브. 그래서 커브를 찍으시고 끝점을 찍으시면 여기에 끝에 플레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겁니다. 스케치. 스케치 하러 왔는데, 스케치는 지금 이 포인트가 있지만 이 포인트를 쓸 수가 없으니 여기에서 3D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3D 프로젝트. 포인트를 여기 보시면 얘를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구성으로 바꾸고 포인트. 그러면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노랗게 생기고, 그 다음 구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을 끄고, 그 다음 원 반지름이 25 나누기 2. 어디 갔지? 다시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2.5. 너무 커서 그랬군요. 반지름이 12.5입니다. 탭 치고 25 나누기 2 해도 됩니다. 지름 나누기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 선을 따라서 원통을 그려야 되니까 스윕. 프로파일 가이드라인을 얘를 찍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하시면 O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에 만들어졌는데, 이 똑같은 과정을 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 과정을 한꺼번에 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만들고 할 거냐 하는 건데, 그 과정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에디트에 어디 갔나, 인서트 가시면, 잠깐만, 여기 파워 카피가 있습니다. 파워 카피를 눌러주시면 파워 카피가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스윕을 일단 누르세요. 얘는 뭘 필요로 하냐면 스케치하고 라인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라인만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OK를 하세요. 그럼 여기에 파워 카피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오브젝트 가서
이니셔이트 하면 지금 요게 지금 안 됐네요. 자, 파워 카피. 자, 이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다시 지우고 파워 카피를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인서트에서 자, 파워 카피. 자, 그래서 스케치하고 플레인 라인을 찍어서 OK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니시에이트 하면 여기 문제가 좀 있네요. 이 방법은 다시 하시고 플레인 만드는 거 빼고 파워 카피를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수입에서 세 번째 거 여기 센터하고 레디어스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면, 여기 레디어스를 사용하시면 여기 센터 레디어스가 있으니까 반경하고 프리뷰에서 OK를 하시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한번 파워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 카피. 자, 그래서 얘를 찍어서 OK를 하시면 이렇게 파워 카피가 생깁니다. 파워 카피가 생기면 자, 얘를 오브젝트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파워 카피. 문제가 여기 있네요. 딴 게 아니고 여기 지오메트리컬 셋이 바뀌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인서트 지오메트리컬 셋 뉴. 자, 얘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자, 얘가 새로운 버전이 되죠. 자, 수입 지름 20mm 25.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다시 파워 카피. 그래서 얘를 찍고 라인을 찍어서 OK. 자, 그럼 얘는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게요. 자, 다시 잠깐만. 지금 파워 카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네요.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파워 카피를 사용하면 실제로 작동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연속으로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단면이 일정한 그 원통이나 그 정해진 단면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파워카피를 써야 되는데 지금 사용상의 어려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다 했었는데 약간의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그 파워카피에 대한 정확한 사용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아랫바닥면을 완성하도록 하고, 문제는 이제 이게 원통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원통형이 이 부분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 부분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 상황으로서는 지금 바닥하고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백판까지 만드는 거가 목적이었으나 오늘은 바닥만 하는 걸로 일단 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 외에 할 것은 휠 베이스를 얼만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위치가 나오고 나머지 그 다음에 승객의 발 위치가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체를 일단 만들어서 형태와 구조, 그 다음에 강성을 얼만큼, 강도를 얼만큼 갖고 와야 될지를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강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